자, 이번 수업은 행복한 세상은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다는 주제로 최소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행복 따위는 필요 없다는 주제로 우리 인생 삶의 목표, 목적으로서 행복 따위는 필요 없다는 그런 주제하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묻습니다. 선생님, 진리를 통해야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좀 키웁니다. 진리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나? 이렇게 자신 있나?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알려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잘못된 일을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나?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행복하려면 진리를 통해야 하는 것이죠. 뭐 논리적으로는 그렇겠죠. 문제는 진리를 어떻게 아느냐의 문제만 남는 거죠. 그러니 행복을 위해선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지 찾으면 될 것입니다. 자, 학생의 논리는 뭐 그럭저럭 받아들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찾을 텐가? 진리를 어떻게 찾을 텐가? 이제부터의 과제겠죠. 간단하군. 그런데 진리를 찾는 게 아마도 행복을 찾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릴 걸세. 아마 그럴 겁니다. 행복보단 진리가 더 큰 개념이니까요. 자, 그래도 진리는 지금까지 많은 문학가, 시인, 철학자들, 그렇죠? 철학자들이 찾으려고 수없이 시도하지 않았나요? 그걸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요. 내 말대로 수없이 시도했지. 그런데 결국 이것이 진리다라고 할 만한 것이 있나? 네, 그런 게 있겠습니까? 별로 없죠. 몇 가지 경우나 잠언 제외하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가 아직 결론 내리지 못한 일을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알 수 있겠나? 모르겠죠. 그런 방향을 틀어 진리를 찾아 행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한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해야겠군요. 그렇죠? 그게 올바른 방법이네. 물론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 자, 노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을 위한 진리는 하루아침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행함에 의해 눈사람처럼 쌓아가는 것이네. 눈사람이 커질수록 더 많은 행복을 수용할 수 있게 되지. 그렇죠? 행복을 위한 진리들이 그렇게 많은 건가요? 만일 자네가 여름산을 겨우 아는 자에게 하양 눈꽃을 머금은 설산을 이야기하면 그는 자네를 비웃을 것이다. 그럴 겁니다. 그렇겠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알아도 유익할 것은 없을 것 같지만 말이죠. 사실 행복은 유익한 것들을 알아야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요? 행복과 유익을 연결시키려고 좀 학생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노학자는 다른 생각입니다. 행복은 비록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도 함께하면 즐거운 친구 같은 거라. 그렇습니다. 행복이 친구 같은 거라고요? 친구가 꼭 유익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무언가 공통적인 것이 있어 친구가 된 것 아닌가요? 그것이 서로 도움이
거예요. 그런 친구도 있겠지. 하지만 아주 어릴 적 친구를 생각해 보게. 친구는 그냥 같이 있고 같이 노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친구 같다 했군요. 행복은 아무 이유가 없는 거라서요. 내게 오라도 그에게는 아니고 그에게는 옳지 않고 내게 아름다워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 있습니다. 행복은 아무 이유 없는 개별 세상이죠. 나는 90점 맞아서 행복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90점 맞아서 불행할 수도 있는 거겠죠. 운메달 따서 행복할 수도 있고 운메달 따서 불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행복이 개별 세상이라면 행복한 사람은 조금 독특해 보일까요? 그 반대네. 행복에 접근한 자의 특징은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로써 자기 행복 상태를 판단할 수도 있는. 자기가 지금 행복의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개별적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개별적이지. 개별적이지 개성적인 것은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네. 행복을 드러내면 그건 행복이 아직 불완전하고 불안한 것이세.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행복의 특징. 행복은 자기만의 세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드러낼 필요도 이유도 없다는 말이거든요. 자, 잘 통찰했습니다. 학생이. 그런데 행복이 자기만의 세계로 작아진 것도 처음에 말씀하신 최소 행복 이론에 근거한 건가요? 최소 행복 이론.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죠. 우리는 아주 완벽한 행복도 필요 없고 최대의 행복도 필요 없고 그런 행복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완벽한 행복, 최대의 행복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행복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내가 먹은 사과 맛이 시큼하다고 모든 사과 맛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웃을 일이지 않나. 그런데 자기 생각에 대해서는 모두 그렇게 한다. 사람 사이에서 쉽게 행복할 수 없는 이유지. 그래서 행복하려면 행복을 줄여야 하는.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하려면 행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 선생님, 일단 행복해지면 오랫동안 계속 행복을 유지할 수 있나요? 자, 행복의 유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럴 수 없네요. 누구나 어쩌다 한두 번 행복에 도달할 수는 있지. 그러나 그곳에 머물기는 힘드네. 사람의 오만 때문이지. 사람이 오만해서 오랫동안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행복은 시간적으로 저절로 최소화되는군요. 시간적으로도 최소화. 사람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무언가 행복하기 위한 준비할 것은 없나요? 행복하기 위해. 철학책을 100권 정도 읽는다든지 뭐 그런 거 말입니다. 행복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내가 선택하는 나만의 길. 너무 많은 지식과 철학은 오히려 위로에 빠뜨리니 그것이 지식으로 느껴지면 읽던 책도 덮는 것이 좋네. 많이 한다고 좋을 것도 없군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공부보다는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지. 실제로 우리 지식을 쌓는 것보단 용기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과학자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기요? 용기는 누구나 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고요.
한 번의 용기는 누구나 가능하지. 그러나 10번의 용기는 어리일만 하네. 그런데 행복에 왜 용기가 필요하죠? 왜 그럴까요? 행복에 왜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다 부수어야 하기 때문이네. 행복하려면 뭔가 부수어야 뭘 부술까요? 모든 것을 부수어야 행복을 찾을 수 있지. 모든 것을. 위대한 철학도 부수고 또 부수어야 하네. 그리고 자신의 철학도 부수지. 진리의 힘으로 말일세. 모든 걸 다 부수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행복에 진리가 필요한 순간이군요. 어쨌든 행복은 정신의 편안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은 옳음, 선함, 아름다움을 거치었기 때문이지. 그것이 바로 진리일세. 게으름 같은 육체적 거짓 편안함을 행복으로 착각하면 곤란. 행복한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죠. 행복한 사람은 자기 상태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건가요? 행복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행복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 질문입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착각이네요. 자기 행복은 자신에게만 해당되니까 말이세요. 자기 행복은 자기에게만 해당되지 다른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깨달음에 도달한 느낌이 들면 그때가 가장 위험하지. 자신 있게 거짓을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절제된 침묵이 언제나 중요한 이유지. 학생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있는 건 확실한데 왜 세상이 바뀌지 않죠? 진리가 세상을 바꾸어 세상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건가요? 진리가 세상을 바꿔서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느냐. 그렇게 철학자들이 진리를 찾았는데 그 얘기죠. 그야말로 진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군.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에. 자, 노학자 선생님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진리가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학생이 질문합니다. 진리는 세상의 행복과 관련 없기 때문이지. 자, 진리와 행복이 관련 없다고 합니다. 진리가 세상을 파멸시킬 수도 있네. 진리가 세상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학생이 의문을 표시하겠죠, 당연히. 노학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리학적 진리, 만류 인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일정 궤도로 공전하는 것은 행성 간의 만류 인력이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이죠. 자, 인력과 충력이 서로 적절하게 균형이 맞춰져서 공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균형을 무너뜨릴 만한 해성이 지구 근처까지 온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세상을 지켜왔던 만유 인력은 바로 세상을 모두 파멸시킬 걸세. 자, 진리, 만유 인력이 세상을 살리기도 하고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주의 진리는 올바르지도 선하지도 아름답지도 진리가 냉혹할 수도 있군요. 학생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것이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다. 자, 학생이 의문을 표시합니다. 진리는 세상을 직접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그래서 나를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전부 알아봐야 사람이 중간에 나서 행하지 않으면 행복에 별 소용없는 것이지. 진리를 행복으로 변환시키는 것은 중간에 사람이란 매개체가 있는 겁니다. 진리와 행복은 관계가 없는데 사람이 중간에 그것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사람에 따라 행복으로 바꾸기도 하고 불행으로 바꾸기도 하겠죠. 진리를.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통한 행복도 결국 사람을 통해 통할 수밖에 없으니 진리와 행복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거군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행복을 찾아주는 것은 결국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행동과 용기지. 자, 그럼 그런 내가 행복을 찾으려면 무엇을 향해 가야 되죠? 어떤 곳을 바라보며 가야 합니까? 새로운 질문을 듭니다. 그런 내가 행복을 찾으려면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가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행복은 경쾌함과 밝음, 네. 주인 없는 황금으로 가득한 어두운 골고에서 정체모를 그림자와 다투다 보면 둥글박 연녹색 세상에는 눈 돌릴 틈이 없을 것에. 그렇죠? 경쾌함과 밝음을 찾아가는 것. 사람마다 그곳에 도착하는 때가 다르겠죠. 물론 동굴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하면 빨리 어둠을 벗어나 그것에 도착할 수 있겠죠? 라고 또 묻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지, 진리를 통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지. 자, 별 상관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빨리 어둠에서 벗어나 그것에 도착할지. 빨리 안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에 먼저 도달하여 행복하게 사나. 행복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행복하나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총합으로 치면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행복한 상태나 행복을 찾아가는 상태나 마음만 편안히 먹고 서두르지 않는다면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네. 최소 행복으로 만족하며 산다면 괜히 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불만이 있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최소 행복을 정하고 최소 행복에 만족하며 산다면 굳이 먼저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소 행복 이론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행복은 필연성을 그 기원으로 하나요? 우연성을 그 근원으로 하나요?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필연성인가 우연성인가? 우리가 행복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성에 의해서 행복하게 되는지 우연적 요인에 의해서 행복하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리의 속성을 생각한다면 필연성 아닌가요? 지금 학생은 행복은 필연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은 당연히 우연성도 있지만 그 기본은 필연성이지. 하지만 삶은 다르네. 행복은 우연성을 기초로 하지. 그래서 모두의 삶이 감동스러운 소설이 되는 것이네.
그것이 신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지. 그렇습니다. 행복 관점에서는 필연적으로 노력해서 돈을 모아야 하겠지만 실제 삶에서는 복권으로 돈을 크게 얻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복권으로 얻은 부가 행복으로 연결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행복과 인생은 필연과 우연으로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니까요. 학생이 뛰어난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복권이 당첨되어도 불행해지는 사람들은 왜 그렇지요? 그것을 알면 행복의 필연성과 삶의 우연성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 그 이유는 진리를 따르지 않아서 그럽니다. 자, 복권을 타고도 불행한 이유는 진리를 따르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진리가 그 연결고리인가요?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데 그렇죠? 우리 옛날에 한번 진리도 공부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관점으로 봅시다. 사람이 만드는 올바른 것, 선한 것, 멋지고 아름다운 것의 복합체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뭐라고요? 사람이 만드는 올바른 것, 선한 것, 멋지고 아름다운 것의 복합체. 진리는 주여 자유와 평등으로 그 길을 만들어가고, 그렇죠? 세 번째, 진리의 목적은 행복, 철학적 가치들, 평온, 평온함, 편안함, 생명의 유지, 이처럼 끝이 없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권이란 엄청난 행운을 얻고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올바르지 않거나 선하지 않거나 멋지지 않은 삶을 살아서 행복이 달아나는 거군요. 그렇죠? 학생의 말대로입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유학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세상은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다. 근점으로. 행복에 도달하는 법은 아주 시시하다네. 하루하루 모두 다 알고 있는 선함을 행하다 보면 어느새 그곳에 도달해. 행복과 진리는 다르긴 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군요. 당연하지 않겠나? 진리적 가치 없이 어떻게 행복하겠나? 그렇죠? 진리를 통한 행복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세요. 백척간두에서 발을 내딛는 것 같은 어려운 관문을 내걸고 진리와 지혜를 가늠한다면 위대한 선인은 웃음을 참지 못할 걸세.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이야기죠. 무문관에서 나온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진리에 도달한 자, 지혜로운 자를 신통술 부리는 도인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흥미로운 술꾼의 뒷이야기일 뿐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진리에 도달했다고 신통술을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향한 관문이나 시험 따위는 없네.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진동시키고 그 걸음으로 세상이 행복하도록 진중하게 나아갈 뿐이지. 그렇습니다. 진리와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 용기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백척간두에 오르는 수고스러운 걸음걸이. 그렇습니다. 그 수고가 쉽지는 않겠지만요. 쉽지 않겠죠. 그렇겠지.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이 자유로운가를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가를 숙고해야 하네. 자유로운가를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면서 이번 단원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 수업은 행복한 세상은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다는 주제로 내가 노력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최소 행복에 도달하려면, 그렇죠? 자,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는 복종시키는 것, 복종하는 것은 모두 신을 거역하는 일이다. 자, 우리가 행복하려면 결국은 복종시키지도 말고 누군가를 나에게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도 말고 또 내가 복종하는 것, 누구한테 억압당하지도 말고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제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행복한 세상은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다는 주제로 우리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노트 안에 이번에 배웠던 내용을 최소한 200자 이상으로 200자에서 1000자 사이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